인류는 항로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고대 지중해 무역을 시작으로 해서 대항해 시대, 그리고 현대 수에즈, 그리고 말라카를 잇는 해상 무역망까지 바닷길은 어쩌면 세계 질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주 굳건히 닫혀있던 우리 지구의 마지막 바닷길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정학과 지경학적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국제 패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바닷길, 바로 북극항로입니다. 북극항로는 크게 북서항로 그리고 북동항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기 개통 그리고 상용화가 기대되는 곳은 바로 북동항로입니다. 이 북동항로는 유럽에서 러시아 영해를 따라 베링 해협을 거쳐서 한반도 남단을 스쳐 지나가는 그런 코스인데요. 이 북극항로가 잘 상용화되면은 현재 많은 배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 수에즈 운하 항로, 그쪽 항로 대비해서 약 30에서 40% 정도의 경로 단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경로가 단축되면 당연히 운행 시간도 줄어들고, 운행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료비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 텐데 2021년에 수에즈 운하에서 정말 큰 사고가 있었어요. 엄청 큰 배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 좁은 수에즈 운하를 막아버린 사건이 있었죠. 그때 제 기억에 한 6일, 7일 정도 그 수에즈 운하가 막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하루에 약 96억 불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수에즈 운하는 사고도 있었지만 세계 정세에 따라서 약간 불안전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적 상황 때문에 이 북극 항로가 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럼 이 좋은 항로를 왜 안 쓰고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북극을 거쳐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해수면 위에 빙하들이 많이 떠 있었어요. 그 빙하를 뚫고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큰 쇠빙선들이 그 얼음을 깨부셔주면 그 길을 따라 갈 수는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서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수면 위에 떠있던 그 큰 빙하들도 덩달아 같이 녹기 시작한 거죠.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에 따르면 북극의 해빙 면적은 1980년대에 비해서 약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그 북극 항로를 항해할 수 있는 기간이 평균 6개월로 길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쇠빙선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이 항로를 통과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북극 항로의 현실성이 부각되면서 세계 열강들은 이 북극 항로를 아주 호시탐탐 노리기 시작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극해에 인접한 국가들과 항로 선점을 두고 아주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는데요. 최첨단 쇠빙선 GD, G드래곤 GD 아니고 GD, 이 GD를 극지연구소에 인도하면서 북극 항로 개척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 역시도 알래스카를 기점으로 해서 북극권 에너지 개발 그리고 물류 거점 개발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개 국가뿐만 아니고요, 캐나다, 러시아,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다양한 나라들도 이 북극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해요. 북극 항로의 개척은 우리나라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북극 항로를 통한 물류 활용은 연간 약 1조 원 정도의 물류비 절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거리가 짧아지니까 당연히 운행 시간도 줄어들고 연료비도 절감된다고 했잖아요. 그와 동시에 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따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이후에 탄소 국경세에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쇠빙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조선 강국 아닙니까? 세계 5대 조선소 중에 3개가 바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북극항로의 개척 및 개통은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을 전 세계에 더 어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에게 아주 좋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북극항로를 잘 이용하기 위해선 거점 항구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그 부산항 있잖아, 부산항 쓰면 되겠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미래 시대의 거점 항구는 단순히 배가 정박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조, 연구개발, 관광, 문화, 에너지, 그리고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이 결합된 그런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가진 거점 항구여야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항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와 산업벨트가 연결되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합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이 전체를 산업기술 및 운송 거점으로 삼아야만 이 북극 항로를 100%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북극 항로를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만큼 활용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외교 전략 같은 것도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극 항로는 북동항로 그리고 북서항로로 나눠지는데, 북동항로는 뭐 쉽게 말해서 러시아 쪽으로 가는 거고, 북서항로는 미국, 캐나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북극 항로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국 그리고 러시아라는 정말 상대하기 까다로운 이 두 강대국과 협력할 땐 협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취할 수 있을 때 취하고, 막 이런 다양한 외교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무대가 바로 이 북극항로라는 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불경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이 북극항로에서 우리가 특수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면은 미국과 러시아와 외교적으로 전략적인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지점을 차지할 수 있게 되겠죠. 현재로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북극항로의 개척, 활용 이 부분에서는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바닷길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북극항로를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깅의 호스트 검은색달입니다. 사실 저도 이 북극항로가 뭔지 자세하게 몰랐어요. 근데 어떤 좋은 기회에 책 한 권을 읽고 그 책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김태우 교수님이 쓴 바로 이 책,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 이 책을 읽고 제가 다양한 내용을 알 수 있었어요. 이 책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 북극항로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세계 패권에 대한 이야기, 미국은 어떻게 패권국이 되었는가 부터 뭐 한국, 미국, 러시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 등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뭐야, 이 책 되게 어려운 책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책 초반에 작가의 말에도 강조되어 있는데, 이 책은 이것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고 흥미가 별로 없는 사람들을 위한 아주 차분하고 친절한 교양서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는 대표적인 인물 바로 저입니다. 바로 저인데 읽으면서 뭐 전혀 어려움을 느낀 것도 없고, 오히려 내가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기서 재밌다는 말은 정말 하하호호 깔깔깔 이렇게 재밌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몰랐던 내용, 몰랐던 정보를 습득하는 그 재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요즘에 나오는 뉴스들 그리고 뭐 북극항로에 관한 이야기들을 팔로우업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는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에서 북극항로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제가 가장 흥미있게 읽은 부분은 이 책의 첫 번째 챕터, 패권의 원리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나라가 이윤을 축적하고 그 이윤을 바탕으로 어떻게 경제, 국력을 성장시키는지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세계 무역기구 그 WTO가 가진 두 가지 얼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미국은 어떻게 패권국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상세하게 나와가지고요. 저처럼 약간 세계 경제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이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뭐 이렇게 전래동화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밌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약간 책을 읽다 보면 대학교 교수님하고 교수님 방에서 티타임 하면서 얘기하는 듯한 정말 그런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고 친근하게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책에 대한 한 줄 평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책에 대한 저의 한 줄 평은 딱딱하게 얼어버린 북극항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좋게 녹여놓은 책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그리고 흥미로운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